안녕하십니까, 리얼뷰입니다.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다. 칼 세이건이 했던 말입니다. 매년 외계인을 다룬 영화는 수십 편, 수백 편에 달할 정도로 개봉되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인류는 새로운 지적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과 상상력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3편의 영화로 외계인 혹은 UFO가 등장하는 영화 중 심오하면서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들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입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뱀파이어라는 별명을 지닌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인류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지구 충돌 70여 분을 남겨둔 채 인류는 종말을 코앞에 둔 듯 했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몇 분 앞두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미확인 비행체가 속도를 줄이곤 맨허튼 공원 중심부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게 되죠. 이 영화는 외눈박이 로봇과 그 로봇을 조종하는 외계인이 이 영화의 중심축입니다. 주인공 클라투는 외계인으로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유전자 샘플을 복제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클라투의 임무는 지구를 정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정화하는 작업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이 필요했죠. 바로 인류를 지구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클라투는 인간은 지구를 병들게 했고 지구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제거해야 지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류는 우리의 잘못을 이해하고 바꿔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클라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클라투는 인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지구와 인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영화 지구가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감독이면서 영화배우인 멜 깁슨 주연의 더 사인입니다.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외딴 농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골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옥수수밭에 거대하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옥수수밭의 그림들이 이웃의 말썽꾸러기 녀석의 소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밭에서 이상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웃집 녀석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화 속 내용들은 다소 심각한 장면일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도 영화 속 주인공들은 유쾌한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감독이 의도해서 넣은 장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장르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코믹한 설정의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은박지로 꽃가를 쓴 이런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있다고 해서 이 영화가 코믹하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겁고 가볍고를 반복하며 영화의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죠. 이 영화의 백미라면 백미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공의 아들은 천식이 있었는데 외계인이 이것을 고쳐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장면이죠. 과연 외계인은 멜 깁슨의 가족을 구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침략자였을까요? 답은 여러분만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영화를 소개해드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화는 다소 충격적이고 쇼킹하며 외계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 포스카인드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여전사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인 영화로 장르는 미스터리 SF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밀라 요보비치는 정신과 의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알래스카의 외진 마을인 노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로 이곳 마을에서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심리학자인 테일러, 밀라 요보비치에게 찾아오게 되는 환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얀 부엉이였죠. 하얀 부엉이가 나타나고 난 이후 환자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언가로부터의 심리적 압박 등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마을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후 테일러 박사가 걱정이 되어 그녀의 오랜 친구인 캄포스 박사도 함께 최면 치료에 참가합니다. 그 후로 또 다른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환자에서 그리고 박사가 자기 스스로 녹음했던 테이프에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알 수 없는 언어와 함께 괴상한 금속의 소리 등 주인공 테일러는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 알 수 없는 소리를 추격하던 중 혹시 이미 사라진 언어가 아닐까 생각해 언어학자로부터의 조언을 구합니다. 무려 그 언어는 수메르어로 초대인 혹은 고대인의 말들이었죠. 그리고는 그녀의 딸마저 데려가게 되죠.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는 이렇게 다소 기괴하고 공포스러우며 실제라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영화란 장치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결말 또한 이 이야기를 믿거나
말거나는 관객의 몫으로 돌리게 되죠. 사실 이 영화는 다큐를 표방한 영화로 순수한 다큐멘터리는 아닌 페이크 다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의 대표적인 영화 REC, 파라노말 액티비티 같은 류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잠시 한숨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세 편의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화로 공통된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린 영화들 이외에 재밌는 영화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영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얼뷰였습니다.